저희 집 강아지 분리가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전문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원장님 말씀이 의외였어요. 지금은 수술보다 집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매트 깔아주고 영양제 먹이면 그게 관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맨날 미끄러운 바닥 조심해라, 체중 관리해라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이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만 같은데 돌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 없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논문과 해외 영상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진짜 슬기고탈구 관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알고 난 뒤 1년 뒤 정기검진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육 밸런스가 오히려 좋아졌고 다리도 잘 안 빠지는데요. 내년 예약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년 동안 분리와 직접 부딪혀가면서 알아낸 우리 아이 슬개골 박살내는 보호자의 행동 4가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9개월째 슬개골탈구 2기에서 3기 사이 진단을 받았지만 3년째 수술 없이 건강하게 유지 중인 멍멍튼튼 분리 엄마입니다. 여러분, 슬개골탈구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생각이 다리 근육 키워줘야지일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슬개골탈구 강아지에게 1시간 이상의 긴 산책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긴 산책이 아니라 짧고 잦은 산책이에요. 15분씩 짧게 여러 번. 오래 걸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의 다리 근육이 피로를 느끼는 순간 이 근육들이 지쳐서 탄력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지친 근육들이 슬개골을 잡아주지 못하고 홈 밖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새 고무줄은 짱짱하게 물건을 잡아주지만 너무 오래 늘려놓거나 수백 번 당기면 탄력이 줄어들고 느슨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슬개골을 잡고 있는 근육도 일시적으로 탄력을 잃게 되면서 슬개골이 빠져나감으로 관절염만 앞당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엔 제가요, 산책을 안 나가려고 하면 억지로 데리고 나가고 걷기 싫어하면 줄을 당기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분리는 다리 근육이 이미 헐거워져서 무릎이 흔들리고 아프다 보니까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라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요. 이런 감각도 산책 습관 2가지만 바꾸면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 산책이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강아지가 빨리 걸으면 아픈 다리를 안 쓰려고 세 다리에만 힘을 싣거나 앞다리에 무게를 쏠아서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아픈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강아지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걸어야만 강아지의 뇌가 지금 내 뒷다리가 땅에 닿아 있구나, 힘을 줘야지 라고 인식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 사소한 차이가 뒷다리 근육의 밸런스를 결정합니다. 오늘 산책 나가시면 우리 아이가 네 다리로 땅을 잘 딛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네 다리로 제대로 걷는 수용성 감각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다양한 지면 걷기입니다. 잔디밭, 흙길, 모래사장, 낙엽 위를 걸으면 발바닥 근육 전체를 쓴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팔트길 같은 평지보다 흙이나 잔디 같은 불규칙한 지면을 걸을 때 뒷다리 안쪽의 근육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슬개골이 탈구되려는 찰나 옆에서 딱 잡아주는 미세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걸 기르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지면이 바뀌는 순간 3초 멈추기입니다. 보통 아스팔트에서 잔디나 모래로 들어갈 때 그냥 바로 쑥 지나가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닥이 바뀌는 그 지점에서 딱 3초만 멈춰보세요. 멈춰있는 그 짧은 3초 동안 강아지는 발바닥을 통해 지면의 질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세를 스스로 조절해요. 이때 뇌의 감각 시스템이 지금 바닥이 바뀌었구나 하고 업데이트되면서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이 지면에서 어떻게 내가 힘을 써야 할지 훨씬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고 해요. 근육의 올바른 쓰임새를 뇌에 계속 각인시키는 과정인 거죠. 결국 이 3초의 여유가 흔들리는 슬개골을 꽉 잡아주는 강력한 순간 고정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산책만 잘하면 근육이 저절로 생기겠지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고 산책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산책이 다리의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이라면 이제 그 다리를 지탱해줄 진짜 힘을 키워줘야 해요. 슬개골 박살내는 보호자의 행동 두 번째, 바로 근육 강화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미국 수의과 대학의 자료를 봐도 수술 없이 슬개골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 강화예요. 잘 발달된 허벅지 근육이 흔들리는 무릎을 잡아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보호자가 해줄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인 줄만 알고 강아지 피트니스 수업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보내도 문제는 있어요. 센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제가 집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게 되더라고요. 재활은 센터에서 가끔 하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짧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센터와 병원에서 배운 수많은 동작 중 특별한 도구 없이 오직 간식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 3가지 추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옆에 있다면 간식 가져오셔서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강아지 뒷다리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아지를 앉혔다가 간식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 일으켜 세우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3초 동안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예요. 아이가 일어나는 순간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지면을 꾹 밀어내며 버티는 그 단단함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루 5번씩 3세트면 우리 아이 다리가 몰라보게 짱짱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체동 이동 훈련이에요. 병원에서 재활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동작인데 집에서도 틈틈이 해주기 정말 좋아요. 강아지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뒷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그럼 넘어지지 않으려고 반대쪽 다리에 힘을 꽉 주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근육 운동이 돼요. 겉으로 보기엔 정적인 동작 같지만 실제로 강아지가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 무릎 주변에 미세 근육을 쥐어짜는 아주 정교한 재활 운동이에요. 이때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척추가 말리거나 휘지 않게 일직선, 그리고 발끝도 일직선. 처음 하는 아이는 다리가 파르르 떨릴 수 있거든요.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는 중이라서 그런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마지막 3번째는 강아지 요가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간식을 코앞에 대고 고개를 옆구리나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돌리게 유도해주세요.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뒷다리로 쏠리게 돼요. 평소에 안 쓰려던 다리에 강제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중심을 잡으려고 속근육이 계속 발달하는 건 물론이고 슬개골 탈구 때문에 틀어져 있던 골반과 척추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하루 딱 5번씩만 해보세요.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육 밸런스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기적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방금 함께 하신 이 짧은 운동을 간식 줄 때마다 틈틈이 반복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작은 습관이 아이의 무릎 건강은 물론이고 나도 해냈다라는 성취감까지 선물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집에서 하는 재활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활하는 집안 환경이에요. 아무리 근육을 잘 만들어놔도 매일 수십 번씩 무릎에 충격을 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슬개골 박살내는 보호자 행동 3번째는 바로 계단을 늦게 놓아준다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제대로 된 안전한 계단을 최대한 빨리 놓아주는 게 슬개골 탈구 악화를 막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매트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미끄러운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트 위가 편하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아서 대부분 매트 위에서 놀아요. 여기가 안전하니까 여기서 놀아. 굳이 가르칠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점프입니다. 침대나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요. 나중에 계단을 놓아줘도 그냥 점프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저희 분리만 봐도 그래요. 소파 계단을 나중에 놔줬더니 자꾸 점프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결국 나쁜 습관이 아이의 무릎을 망가뜨리기 전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슬개골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단도 다 똑같은 계단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고르셨다가는 오히려 다리를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리를 키우면서 알게 된 절대 피해야 할 계단 기준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폭이 좁은 계단형은 피하세요. 오르내릴 때 관절을 꺾어야 해서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가능하면 관절 충격이 최소화되는 슬라이드형을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는 논슬립 소재를 확인하세요. 후기만 믿지 마세요. 어떤 아이는 미끄러진다, 어떤 아이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아이 발바닥 크기에 따라 미끄러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소형견은 발바닥 면적이 좁아서 발바닥에 착 붙는 소재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는 높이를 맞춰주세요. 가구 높이와 단차가 생기면 결국 작은 점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게 되거든요. 가구와 계단 사이 높이가 맞아야 안전한 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탄성을 체크하세요. 너무 딱딱하면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오고 너무 푹신하면 발목이 흔들려서 무릎까지 불안정해지거든요. 고탄성 폼 소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모여서 무릎에 받는 충격을 70% 이상 줄여줄 수 있어요. 9개월 때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도 3년째 수술 없이 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이렇게 악화의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환경 덕분 때문이었어요. 분리처럼 슬개골탈구가 있거나 수양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분리가 정착한 계단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영양제 뭐 먹일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당장 오늘 아이가 다니는 길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 1년 후 차가운 수술대가 아니라 따뜻한 산책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 간식 얼마나 주셨나요? 사랑하는 만큼 맛있는 거 더 주고 싶은 우리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무릎을 가장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네 번째 행동은 체중 관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병원 가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있죠? 다이어트 시키세요. 사료량 줄이고 간식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살 빼야 해요 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무릎이 실제로 견디고 있는 진짜 무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논문에 따르면 강아지가 걷거나 뛸 때 무릎 관절에 받는 충격은 단순히 몸무게만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 몸무게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나 되는 거대한 하중이 무릎 관절을 매 순간 짓누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500g만 줄여줘도 아이의 무릎은 최대 2kg이라는 어마어마한 하중을 덜어내는 기적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고작 500g처럼 보이겠지만 5kg 내외의 작은 아이들에게 이 무게는 사람으로 치면 약 7kg을 감량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만이 무서운 건 이 무거운 무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몸에 붙어있는 이 살들이 사실은 관절을 안에서부터 직접 녹이는 염증 공장과 같거든요.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인 아디포카인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연골을 갉아먹는다고 해요. 체중만 줄여줘도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료가 되는 이유인 거죠. 학술지 자료를 보면 체중의 6에서 9%만 줄여줘도 다리를 젓는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 어려운 다이어트,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도 보호자도 스트레스 없이 무릎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요즘 강아지 다이어트 영양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해외 논문에서 권장하는 배부른 다이어트 전략이에요. 채소로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사료량을 평소보다 20%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삶은 양배추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로 채워주세요. 강아지의 위장은 칼로리가 아니라 부피를 통해 배부름을 느껴서 평소처럼 배부르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칼로리는 뚝 떨어지는 배고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더 대박인 게 우선 채소 속에 든 살아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아이 무릎 주변의 미세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줘요. 여기에 채소 속 풍부한 수분이 신장과 방광 건강까지 지켜주니까 슬개골 관리 때문에 시작한 이 방법이 결국 우리 아이 전신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되어줄 거예요. 삼 년 전 수술 권유를 받았던 블리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강아지를 키우는 건 단순히 예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과 마음을 아프지 않게 지켜주는 책임이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 눈앞이 캄캄한 보호자님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의 첫 번째가 점프라는 위험한 습관이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계단 놓아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면서 슬개골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1년 후가 수술대가 아닌 따뜻한 산책로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